네, 주중엔 너무 바빠서 제대로 사실은 들여다보지 못한 국제 뉴스를 재미나고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방구석 월드투어 국제부의 조수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오프닝 곡으로 그 영국 가수 제임스 아서의 Say You Won't Let Go 들어봤어요? 네. 이 곡 굳이 선곡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예, 한 남자의 진심을 담아낸 지고지순한 사랑의 노래인데요. 지고지순한 사랑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그런 사랑이 있을까? 네네. 예. 요즘에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 모두 활동량이 확실히 줄었고 네. 휴일에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같은 주말 오전에 집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뭐 모닝커피를 즐긴다든지 아니면 밀린 집안일을 한다든지 그럴 때 네.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기 좋은 곡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아,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이? 예, 어떻죠?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이 지고지순한 사랑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사를 네네. 들여다보면 네. 이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처음에 묘사를 하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코러스에 가서는 고백입니다. 내가 그동안 애써서 쿨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너에게 표현을 잘 못했지만 우리 머리 파풀이 되도록 함께 늙어가자. 네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이 I want to stay with you until we're gray and old. Just say you won't let go. 이 부분입니다. 예. 음악도 좀 들어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예. 코러스 그러면은 부분. 코러스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네. 뒷부분에 가서는 감정선도 더 절정에 이릅니다. 내가 나의 폐가 기능을 다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숨을 쉬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예. 그래서 이 곡을 너를 위해 썼다. 이제 모든 이들이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알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네. 그런 잔잔하면서도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그럼 내가 호흡이 멈출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 가사를 사랑하겠다. 보면 I'm gonna love you till my lungs give out. 네, 그렇군요. 정말 실제로 my lungs give out 그러니까 내 폐가 이 기능을 다할 때까지 너를 사랑하겠다. 조수영 이렇게 기자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으시면 안 되고요. 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구석 월드 투어 구체적으로 이제 그 준비하신 거 이번 주 뭡니까? 네, 이번 주에 들여다볼 주제는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논쟁입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것은 뭐 사실 공공연히 알려졌습니다만 네. 우한의 한 연구실에서 고의로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제작된 바이러스다. 이런 폭로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요. 예.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 학자 옌리멍 홍콩대 박사인데 네. 지난 며칠 동안 뉴스로 이분 이름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참 궁금한데 아직은 뭐 파헤쳐봐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전에도 뭐 그런 설은 좀 있었잖아요. 음모론으로 그렇죠. 해서 이를테면 뭐 이게 원래는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야생 뭐 박쥐라든지 뭐 하여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좀 그렇죠. 우리가 좀 그런 네. 동물들을 생으로 막 잡아먹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네. 그 원래 인간과 가깝지 않은 바이러스가 원래 있었는데 예. 그 인간 쪽으로 이제 이게 들어온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예. 이제 그게 그건 사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전파된다는 그런 그렇죠. 설이고, 근데 그에 반해서 이게 어떤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일부러 네. 퍼뜨렸다. 그런 설도 좀 있었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런 설과 어떻게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장이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엘리먼 박사가 어떤 뭐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은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자연 발생이나 뭐 인수 공통이라는 설명에 부합하지 않는다. 네네. 이게 논문의 취지인데요. 그래서 이 논문에 제시된 증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바이러스의 틀을 활용을 해서 연구소에서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6개월 정도의 인위적 과정을 거치면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이 예. 6개월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뭐 연구진의 주장은 4단계의 유전자 조작 과정입니다. 4단계요? 네. 예.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인체에 침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증거로 들었는데요. 네. 여기 이제 유전자 가위가 작용한 흔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유전자 가위. 네. 예. 연구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수집해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이 네. 스파이크
피크 단백질 조작에 성공한 바 있다. 뭐 이렇게도 지적을 했고요. 네네. 또 코로나19가 인공적 바이러스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들은 그동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왜 공개가 되지 않았나 하면 검열 문제로 네.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뭐 일종의 음모설로 그동안 얘기됐었는데 이게 미국 정부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사실은 그 뭐 우한 연구실에서 이게 사실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그럼 이 엔 박사의 어떤 주장과 일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동안 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그렇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도 그렇고 그 우한 연구실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해 왔었는데 네. 두 사람의 그 이 언급들을 보면은 뭐 브리핑에서 보면 뭐 연구실에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고의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예. 보통 이제 뭐 연구실에서 처음 유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사를 하고 네. 조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확산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밝혀내겠다. 이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옌리멍 박사의 입장은 미국 정부 입장이랑 같은 뭐 방향성이라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네. 다만 미국 정부가 그동안 표한 수준보다는 좀 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뭐 좀 더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주장한 엔 박사가 네. 이렇게 폭로해놓고 예. 뭐 스스로 얘기하기를 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미국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어디? 그리고 지금 로스앤젤레스로 로스앤젤레스. 알려졌는데요. 네네. 뭐 지금은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또 뭐 그 사이에 이동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예, 며칠 전에 저희가 이분의 그 대변인격인 어떤 분하고 네. 중국인 분하고 통화한 결과 네. 미국에 체류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럼 만약 그게 맞다면은 이게 지난 4월에 망명을 본인이 네네. 했다고 그때 밝혔으니까요. 4월에. 네. 그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인 논문이까지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뭐 중국이 정보를 좀 은폐를 했다. 네. 이런 의혹을 이제 옌리먼 박사가 그때 또 제기를 하면서 그 폭로를 1차 한 뒤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미국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 네네. 직접 인터뷰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옌리멍 박사하고 직접 통화하지는 못했고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인 분 한 분이 이 옌리멍 박사의 그런 언론 접촉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래요? 일종의 대변인처럼?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인 교포분이 예. 저희와 이제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이제 뭐 지금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안 됐어요? 근데? 이유는 이분이 사실은 지금 인터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영국 ITV랑 인터뷰했고 지금도 미국에 체류하면서 네. 팍스랑도 인터뷰를 네, 했고요. 네. 팍스 방송하고 미국의 또 다른 매체하고도 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와도 할 의향이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내용의 왜곡 방지를 위해서 네. 전혀 편집되거나 발췌되지 않은 상태의 인터뷰 전체를 내보내는 생방송에만 응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이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건 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본인은 굉장히 뭐 목숨을 걸고 공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걸 만약 언론에서 좀 편집하면 왜곡될 수도 좀 있죠. 내용 자체가 좀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이분의 워딩을 전하면은 진실되게 진실을 있는 그대로 내보내고 세상에 알리고 싶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여러 기술적인 문제로 사실 그래서 인터뷰가 성사되지 않았고요. 그걸 생방송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또 이분이 영어와 중국어로만 가능하다 보니까 네네. 뭐 그런 여러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고 예. 뭐 생방송을 아무래도 하면은 뭐 자막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네. 이게 왜냐면 앞으로 좀 더 관심사가 또 더 될 수도 있고
더 또 외교적으로도 얽힌 그런 문제로도 지금 비화가 될 조짐도 보이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좀 기회가 된다면 뭐 직접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그때 다시 또 후속 보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엠 박사 주장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잖아요. 학계에서 이제 어떻게 평가합니까? 뭐 반론도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이제 학계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좀 뭐 알려진 구체적인 그런 인물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 찬성한다, 뭐 이렇게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로는 좀 경계론, 그러니까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뭐 유전자 가위 사용설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파격적이고 근거가 그 논문 속에 제시가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직은 학계에서도 조금은 그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또 좀 그칠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앞서서 이제 그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이 논문이 게재된 곳이 개방형 정보 플랫폼 제노도라는 건데 이게 이제 국제 학술지의 일반적인 게재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그래서 또 신뢰하기 어렵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중국 정부는 뭐 반응 없습니까? 네, 전혀 지금 없거든요. 그래요? 없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뭐 그냥 무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그 중국 정부의 행보를 보면 관련 의혹에 전혀 개의치 않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음을 대내외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역 표창대회에서 방역 유공자들에게 훈장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이제 대내외에 연출을 하고 중국이 8개월 동안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뭐 자신감은 통계상으로는 한 달 가까이 지금 중국에서 국내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지금 뭐 미국 등 서방에서 제기하고 있는 중국 책임론과는 또 굉장히 동떨어진 행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만약에 그 엠 박사 주장이 사실이라면 뭐 중국 정부의 목적, 의도가 뭐일까? 뭐 이게 대한 그 당연히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의혹들도 분명히 또 막 떠다닐 거고요. 어떤 내용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지금 뭐 추측이자 관측입니다만은 중국이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중국이 코로나 사태 결말까지 이 모든 거를 짜놓고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처할 자국 백신을 개발해놓고 뭐 이런 사태를 터뜨리려 했다. 그런데 뭐 이런 의혹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의 대응을 보면 어쨌든 중국도 피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이렇게 됐을까 하면 중국이 원치 않을 때 바이러스가 지금 미리 유출이 돼서 뭐 통제를 못하게 됐다 결국 그래서 뭐 타이밍을 못 맞췄다 이런 관측인데요. 정말 이런 내막이 있을까? 뭐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인공으로 코로나19를 만든 게 맞다면은 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얘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어쨌든 정말 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망명 같다는 이 엠 박사가 트위터에서 뭐 계정을 어떻게 했다고 하던데? 네, 트위터에서 허위 정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라고 판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경고장을 준 거죠. 그래서 옌리멍 박사의 계정을 지금 서스펜드했다고, 그러니까 중지를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옌 박사의 계정을 들어가 보면 이 계정은 서스펜드됐다 이런 문구가 뜨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접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만약 정말 현실이라면은 이전에 그 댄 브라운 소설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댄 브라운 소설이 뭐 그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인퍼노. 네네. 거기서도 아마 이렇게 인공적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면서 이제 흥미롭게 어떤 뭐 이야기를 그때 전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렇죠. 이것도 정말 그렇다. 만약 정말 현실이라면. 이거 되게 무서운 세상이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구석 월드투어에서는 코로나19 인공 바이러스 어떤 주장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의 조수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드뮤직과 함께 뉴스 한 꼭지를 들려드리는 송태엽의 월드뮤직 살롱입니다. 지난주 지구촌의 화약고 중 한 곳인 중동 정세에 큰 변화가 있었죠.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방 그리고 바레인이 평화협정에 서명한 겁니다. 그에 앞서 지지난주인가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직항로가 열렸는데요. 적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 민항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유리한 업적을 만들어낸 사위가 기특하기도 할 텐데요.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평화협정은 크게 보면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수니파 회교국을 화해시켜서 이란을 에워싸려는 미국의 의도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동 분쟁의 근원인 팔레스타인 문제가 쏙 빠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수천 년을 그 땅에서 살다가 갑자기 유태인에게 쫓겨나 70년 이상을 떠돌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체 어쩌란 건지요. 저는 1994년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요. 가난하지만 순박하던 팔레스타인 청년들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오늘은 올해 31살인 팔레스타인 출신 가수의 노래를 하나 들어볼까요? 2013년 아랍 아이돌 1위로 뽑힌 모하메드 아사프가 레바논 출신 가수 마사리와 함께 부른 롤 위딧입니다. 어떠셨나요? 아사프는 가자지구 난민촌 출신인데 정말 어렵게 이집트에서 열린 예선에 참여해 2년 뒤 레바논에서 열린 결선에서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요. 꼭 무기를 들어야 혁명을 하는 건 아니다. 화가는 붓으로, 작가는 글로, 나는 노래로 팔레스타인을 대표해 싸우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뮤직 살롱 송태엽이었습니다. 네, 스토리로 풀어보는 스포츠 이야기, 스포츠텔링입니다. 스포츠텔러 김재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도 지난주에 연장선이다. 네. 들었는데 그러면 뭐 차별에 맞선 여성들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 이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이 차별 논란에 맞서는 다른 여자 선수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차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제 차별 논란이다라고 굳이 표현을 한 이유가 오늘 주제가 지난주보다는 더 좀 예민할 수 있는, 민감할 수 있는, 또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먼저 이 소개해드릴 선수는 남아공의 여성 육상 선수 캐스터 세메냐인데 한 번쯤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직히 들어보긴 했어요. 그러시죠. 아마 이 선수 이름을 모르셔도 이 선수의 뭐 외모나 이런 것들을 화면을 보시면 아마 저 선수라고 단번에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런던과 리우 올림픽 여자 800m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죠. 이제 800m는 보통 이제 400m 트랙을 두 바퀴 도는 이제 종목인데 스피드도 중요하고 지구력도 중요한 굉장히 중거리 종목의 대표적인 어떤 육상 종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에서 2회 연속 올림픽 우승을 했던 선수예요. 근데 외모부터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뭐 남성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냥 저 선수가 여자 선수가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고 딱 보시면 남자라고 생각하기 쉬운 오히려 그 정도로 남성 느낌이 강한 선수인데 기억납니다. 네, 의학적인 용어로는 DSD, 뭐 Differences in Sex Development에서 해석을 하자면 성적인 어떤 이런 발달이 조금 다른 선수들이라고 보통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몸의 신체가 맞습니다. 어떤 발달을 하는데 네. 조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의 여성이면 어떤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이런 여성의 유형으로 이렇게 신체가 발달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뭐 그런 뭐 근육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외모라든지 네. 그런, 반대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말로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간성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사이쯤 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남성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고 여성적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이렇게 보통 이제 이 DSD를 보통 간성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 간성. 이제 이 세메나 선수의 경우는 남성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보통의 여성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여성이 제가 단위는 빼고 숫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0.12에서 1.79 정도
정도 되는데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네. 근데 세메냐 같은 경우는 7 이상이 되고 기본적으로 남성의 범위가 7.7에서 29.4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알려진 바로는 최소한 7, 8배 이상은 그 세메냐 선수가 여성의 정상적인 범위의 7, 8배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여성 종목에서 더 월등한 더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참고로 이 테스토스테론은 도핑 검사, 즉 금지 약물 검사에서 주요 어떤 원료로 소재로 사용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금지 약물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테스토스테론이 높으면 남성과 같은 힘과 근력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그게 많으면 남성 같은 힘, 파워 나오겠죠. 근데 이게 세계 육상연맹에서 그럼 세메냐의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좋은 이유가 네. 높은 이유가 이 호르몬 수치가 높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세메냐를 성이 아닌 뭐 남성으로 보고 있다라고 조금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 스포츠에서는 뛰어서는 안 될 선수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린 거죠. 별도의 뭐 규정을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마련을 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결론은 테스토스테론의 여성 선수의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경기 출전하기 위해선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경기를 뛸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메냐 선수처럼 그 세계 육상연맹에서 규정한 범위 내를 벗어날 경우는 예. 테스토스테론을 인위적으로 낮춘 후에만 경기에 출전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라든지 뭐 예, 주사요법이라든지 어떤 식이든 테스토스테론을 의학적인 처방을 받아서 그 정상적인 그 규정한 일반적인 범위 내로 진입을 시켜야지만 네. 올림픽이나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육상연맹의 기본적인 이 명분은 공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남성 스포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신체적인 특징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예. 남성 테스토스테론이 기본적으로 훨씬 범위를 넘어서서 뭐 7, 8배 이상 높다면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개념의 도핑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제재 대상은 기본적으로 400m에서 1마일, 1마일이면 1600m인데 네, 그렇죠. 400m에서 1600m, 즉 이 종목에만 규정을 한 거는 실제 세계 육상연맹이 외부기관에 의뢰를 해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테스토스테론이 높을 때 여성 선수의 경우 네네. 실제적으로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400에서 한 1600 정도라고 본 거죠. 근데 세메냐 선수는 주 종목이 예. 800m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세메냐 들어가 선수는 있네요? 현재로서는 이 수치를 낮추지 않는 한은 네네. 경기에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단거리 종목과 중장거리 종목에 쓰는 근육이 좀 약간 종류가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계육상연맹은 여성 종목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을 경우는 네. 중장거리에서 훨씬 더 어떤 유리하고 이게 공정성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재 조치가 나오니까 세메냐가 소송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결과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국내 언론에는 이제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요. 최종 예. 결과가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메냐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메냐는 이에 대해 일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내 몸에 주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데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건 차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제소를 했고 여기서 졌고요. 스위스 법원까지 갔는데 1심, 2심 모두 네. 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보면 역시 세계육상연맹에 주장한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을 경우 여성 어떤 스포츠 종목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재판부도 이제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네네. 세메냐의 겉모습은 그러니까 뭐 성기나 생식기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여성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의 군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부분은 조금 남성적인 특징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태어나면 네. 겉모습 보고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게 그 남성의 그 신체 그 특정 부위에서 원래 맞습니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특정 부위가 이 세메냐한테도 있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네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네. 남성이 말씀하신 그 신체 부위가 예. 세메냐 선수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저 신체 부위가 있어야 예.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메냐는 이제 올림픽을 포함한 이제 국제 대회들 출전을 그럼 못 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없는데요. 예. 두 가지 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나는 주종목인 800m의 경우는 의학적인 처방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요.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면 출전은 가능합니다. 예. 근데 현재까지 세메냐 선수는 자기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또 다른 출전 방법은 이제 400과 제재 대상인 400과 1500m가 아닌 종목에 이제 출전하는 경우는 의학적인 처방을 받을 필요 없이 출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종목은 세메냐 선수가 메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예. 참고로 200m에 출전하면 괜찮지 않겠냐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세메냐 선수의 올림픽 기준을 보면 네.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이 있거든요. 네. 이 기록보다 2초 정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주종목인 800m 이외의 다른 종목에서 올림픽에 출전하기는 본인이 그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지 않는 한은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김재영 기자 이 발음이 그러게요. 테스토스테론 발음 이게 네. 조금 헤매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컨디션 안 좋아요? 예. 네. 그 자신의 몸에서도 많이 분비되는 건데. 맞습니다. 예. 제가 눈으로 보진 못했기 때문에. 좀 심각감을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자, 네. 저기 일단 스포츠 이제 재판소? 네, 스포츠 중재재판소. 중재재판소잖아요. 네. 스위스 법원의 판결까지도 나왔어요. 네. 성소수자 문제에서 앞으로 논란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권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논란이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의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성기나 어떤 외부 어떤 외모를 보고 나누는 거지 네.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서 이 사람은 남성이다 여성이다 우리가 구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DSD 간성 이런 부분들이 소위 성소수자인 부분인 건데 네. 이거를 본인의 선택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 그래요. 또 어떤 호르몬이나 DNA 어떤 구조상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제3자가 판단하는 게 옳으냐라는 문제가 또 네. 제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반론도 있어요. 자, 흑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뛰어난 운동신경을 보이겠고 네. 그게 타고난 근육의 양이나 근육의 분포나 뭐 호르몬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경우 과연 흑인이 조금 더 월등하거나 우월한 어떤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예를 들어 뭐 농구도 있을 수 있고 네, 육상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뭔가 백인이나 아니면 이외 아시아계들보다 훨씬 더 조금 월등하기 때문에 제재나 뭔가 제재 규정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일면 굉장히 좀 타당한 반론이지 않나라고 저 생각이 들고요. 예.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은 인권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유엔 같은 경우 7월에 나온 보고서를 통해 이 부분을 인권 침해라고 일단 규정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성성의 전형적인 그러니까 여성은 이래야 한다. 뭐 호르몬은 이래야 되고 어때야 된다라는 이 여성성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기준으로 네. 이 문제를 판단했기 때문에 성의 다양성을 가진 선수의 동등한 출전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네. 또 인권변호 및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세계 육상연맹을 비난을 했는데요. 세메냐 선수의 나이가 올해 29살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태로는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은 불가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도 지금 스포츠계의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어떤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런 막 간성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차별에 봐서는 또 한 명의 여성 선수가 있는데 네. 저희 테니스 그랜드슬램 US 오픈에서 우승한 나오미 오사카 선수도 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도 한 번쯤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외모가 이렇게 분명한 선수인데 지난 13일 US 오픈 여자 단식 우승을 했고요. 올해 22살에 불과한데 벌써 개인 통산 3번째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오사카 선수는 우승으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대회 기간 내내 마스크를 쓰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예. 경기 입장하고 퇴장할 때 이제 마스크를 썼는데 코로나 시대에 뭐 당연한 방역 수칙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이한 점은 마스크에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네네네. 예선부터 결승까지
7명의 이름을 세개 넣었는데 제가 이제 그 소위 이제 성만 말씀을 드리면 테일러, 맥클레인, 알버리, 마틴, 플로이드, 캐스틸, 라이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으로 네. 숨진 흑인들 7명의 이름을 이제 새긴 거였고 마지막 결승전에 착용했던 라이스 이 이름은 10대 소년이었어요. 당시 장난감 권총을 꺼냈다 경찰에 총격에 맞고 사망했던 12살 소년이었는데 오사카 선수가 이런 행동을 한 거는 예상하셨겠지만 흑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행동의 차원이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승 직후에 뉴욕타임스의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오사카가 사회 정의를 위한 시위 중에 US 오픈에서 우승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사카의 마스크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에 대한 마스크 시위는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하, US 오픈 우승을 위한 경기 중에 사회정의를 시위 중에 시위를 한 게 아니라 거꾸로 네. 사회정의를 위한 시위 중에 US 오픈 맞습니다. 주객 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네요. 오사카 이런 활동 처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직전 대회에서도 4강전을 앞두고 경기를 거부했었는데요. 당시 미국에서 경찰 과잉 대응으로 흑인 인권 문제가 불거졌던 시기였고요. 당시 오사카 선수가 경기를 거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테니스 선수이지만 지금은 테니스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US 오픈 직후에도 기자들이 아니 왜 그렇게까지 마스크 7장을 바꿔 쓰면서까지 인종차별 문제에 적극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스타와 플랫폼 그리고 메시지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는데 의역을 좀 해드리면 아무리 사소한 메시지라도 유명한 선수라면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유명한 선수라면 알려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의문이에요 하나에. 네, 유명세를 돈과 인기에만 활용하지 말고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불공정 이런 것들을 철폐하는데 어떤 스타 선수들이 앞장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타라는 게 그냥 뭐 해주는 게 아니라 하시는 그런 맞습니다. 그에 어울리는 어떤 역할이 반드시 있다. 맞습니다.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사카 자체가 흑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아버지가 YT인? 네, 맞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머니는 일본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IT인이고 어머니는 일본인이죠. 이러다 보니까 흑인이면서 아시아인이면서 여기 여성. 소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차별의 대상이 되는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죠. 흑인, 아시아인, 여성. 그렇죠. 근데 4살 때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가서 일본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 국내법상 22세 생일 이전에 하나의 국적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선택을 했고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인데 이렇게 흑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흑인 관련 무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이 지금의 이런 흑인 인권에 대한 이런 어떤 본인의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게 경기에도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해요. 이 선수가 20살 때 US 오픈에서 처음으로 우승하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 이후에 호주 오픈 우승하면서 세계 1인 자리에 올랐지만 사실 1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슬럼프가 길었는데 이런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본인이 경기에서 이겨야 본인이 내고 싶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경기에서 내가 이겨야 내가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들이 강한 동기부여가 되면서 본인의 슬럼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네, 저희 오늘 좀 시간이 좀 다 돼갑니다. 짧게. 네. 오사카 이런 행동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누구예요? 아무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나오고요. 직접적으로 오사카를 비난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런 류의 이제 흑인 인권 운동에 대한 스포츠계 움직임에 대해 어떤 스포츠계 정치를 끌어들이지 마라. 라는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자 오사카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앞으로도 TV에 등장하려고 더 노력할 것이다. 라면서 강한 동기부여를 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훌륭한 선수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평 갖고 나왔습니까? 네, 오늘의 한 줄평은 메시지 그리고 팬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기사에서 글로벌 스타의 조건으로 바로 이 메시지와 팬덤을 들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오사카 선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팬덤이 더 큰 팬덤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메시지와 팬덤. 네. 자, 오늘의 신청곡은요? 오늘의 신청곡은요. 이메이진 드래곤스의 빌리버라는 노래를 들고 나왔는데요. 이 노래의 주요 가사 내용이 결국 삶의 신념은 고통으로부터 온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고통 없이 얻는 건 없다라는 인생의 진리를 보여주는 노래가 아닌가 싶은데 차별에 맞서는 모든 선수들의
목소리에 응원을 보내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로 풀어본 스포츠 이야기는 이매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